자,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볼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너무 많이 올라서 그거 들어가도 되나요? 첫 번째. 두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주세요. 세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아니라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원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추가적인 거래 대금이 계속 수반되기를 기도하면서 들여다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목별로의 흐름에서 거래 대금이 그렇게 이제 월등하게 터지는 종목군들은 사실상 성장주들에서 그런 거래가 많이 터져요. 실질적인 메이저 수급이 매집이 좀 공격적으로 유입돼 있거나 그런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2차 전지 같은 종목군들이 메이저들의 수급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액티브 쪽에서 뺑뺑이 돌리는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래 대금은 터지되 매집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주가만 쭉쭉쭉 견인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두산 로보틱스를 잡아내서 수익을 원하신다면 그러면 네이버를 검색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이버를 검색하셔서 윤정두를 찾아오셔야 돼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런 자락이 나오는데, 여기 유튜브가 있어요. 그럼 유튜브 누르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HSP, HBSP,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두산 로보틱스, 계속 오른 다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그러니까 저 수익을 여러분들이 다 오롯이 가져가실 수 있었는데 능동적이지 못해서 못 가져갔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홈페이지에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에서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만 잘 편입을 하셨어도 뭐 속된 표현으로 1년 회비가 뽑혀요. 응? 여러분들 요즘에 뭐 자산들 굉장히 크게 운영하시잖아요. 응? 툭하면 뭐 억 단위 이상 뭐. 요즘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 응? 그렇게 해서 자산 규모가 일정 범위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셔서 수익을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어떤 수익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수익을요. 바닥 대비 177%의 수익. 두산 로보틱스를 봐야죠. 죄송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수익을, 그리고 HPSP 같은 종목군의 수익을. 그러니까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먼저 보기로 했으니까 두산 로보틱스 부분의 전략 설정 범위를 먼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의 PPT를 끄집어낼게요. 이거는 지금 HPSP고, 두산 로보틱스는 11월 27일, 어제가 28일이죠. 어제 걸 보긴 봐야 되는데 28일 거의 문자가 여기까지 들어가 있나? 27일. 어제가 28일이니까 27일까지가 맞네요. 27일까지가 맞겠죠? 오케이. 여기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교육해드렸잖아요. 그 영상도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 영상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VVIP방, 일반 방에 다 올려드리고, 지금 아직도 뭐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올려드릴 건데, 일단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 잡아드린 설정 범위가 300만 주 플러스 양봉이면 21만 원 돌파할 수 있다. 그거죠. 내일 당장의 기준에. 결론적으로 그러한 그 전략 부분을 지금 문자 보세요. 지금 문자 보시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얼마부터 나가요? 검색계에서는 46,000원대부터 포착이 됩니다. 검색계에서 포착되고 이제 개별 매매 기준, 또 지금은 비중이 뭘로 돼 있어요? 교육용으로 11월 20일 날 전날이 19% 전날도 움직였나요? 18%? 그잖아요. 그런 날의 기준의 설정 범위, 그런 날의 기준의 설정 범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교육용의 2%부터 스타트를 해서
차익 실현을 당일날 문자 5번 나간 이후에 차익 실현을 당일날 다 한 거고 21일부터 정확히 보세요. 교육에서 맨 위에 보시면 교육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는 교육이 아닌 단기 공략, 실질적인 매매 기준으로 잡습니다. 종목 검색해서 46,000원을 봤는데 너무 높은 가격 아니에요? 아니야. 그 전날 벌써 이미 이제 5만원대에 편입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21일 날 5% 비중 늘린 날도 58,500원, 6만원 뭐 나쁘지 않잖아요. 결국은 저게 8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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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격에서 그냥 6만원에만 편입했어도 거의 3만원 돈 올라온 거야. 50% 올라온 거야. 6만원에만 편입했어도. 엄청나죠. 그게 그냥 우스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러한 수익 범위를 편입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 문자가 한 번, 두 번 온다고 해서 편입이 되겠어요? 무지하게 나갑니다. 문자 종목 하나에 문자가 그럼 오늘 막 문자가 다 나갔냐? 아니야. 오늘은 딱 문자 나간 게 삼성전기, 예? 하이닉스는 주력이니까 당연히 나가고 삼성전기, 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기준에 두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문자가 집중이 됐고 17통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HPSP 그리고 이제 간헐적으로 한 통, 두 통의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쪽. 결론은 여기서 보시면은 결론 어떻게 돼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를 교육용에서 5% 단기 5%로 비중을 늘리겠습니다. 이걸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고 6만 원에도 편입하십시오. 58,500원 거기서부터 계속 6만 원에도 편입하십시오. 그리고 문자 계속 나간다고 계속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사인이 계속 신규 편입자들 매수하세요. 신규 편입자 매수하세요. 신규 편입자.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니까 신규 편입자가 아니니까 비중 유지하고 계시라는 얘기고 다른 분들은 비중 없으신 분들 빨리 비중 채우십시오. 5%까지 분할 매수 두세 차례 나눠서 들어갈 겁니다. 채우십시오. 그 21일 날 여기까지 채우고 22일 날 여기까지 채우고 21일, 22일 21일 날 세 통 나갔는데 이날은 거래가 400만 주로 줄었거든요. 변동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22일 날 변동이 또 16% 변동이 나올 때 5통, 8통. 그 8통 속에서 22일 날도 69,100원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전량 차익 실현인 거예요. 20일 날 전량 차익 실현, 22일 날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세 번째 차익 실현은 이날 이렇게 22일 날 차익 실현하고도 재편입의 기준이 또 들어가요. 재편입의 기준. 그잖아요. 69,000원 찍고 위에서 차익 실현했는데 수급이 밀려 내려올 때 확대가 돼요. 그래서 교육용 모든 종목 정리해서 교육용 1, 2%짜리 종목 전부 다 정리해서 혹시 갖고 계신다면 두산 로보틱스로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63,000원까지 계속 편입인 것. 제 차. 그리고 나서 이제 23일 날 또 편입하고 23일은 9%대 급등인가요? 그리고 나서 급격히 밀려요. 미처 따라서 매도하기도 전에 10시 전에 좀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오버슈팅이 아닌 자락에서 9%에서 확 밀려. 우리는 최소 10%, 15% 움직여야 오버슈팅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런 이후에 드디어 이제 24일이 되죠. 23일 날 미끄러져 내려올 때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고 뭐 추가 편입이라는 게 5%를 넘기는 게 아니에요. 신규 편입자들 편입. 그리고 24일 날 문자 잘 보세요. 24일 날 문자가 4통 나갑니다. 요자락에 67,500원부터 4통.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7만 원 수준까지 69,000원대까지 또 4통, 8통이 나가요. 그리고 나서 24일 날 69,500원, 7만 원, 72,000원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재가 74,400원인데 75,300원 대비 조정가 되면 차익 실현 합시다. 1.5%뭐 이럴 때. 그러니까 결국은 물량을 절반을 뺏겨요. 응? 아니 89,100원까지 폭등 나왔다고 뻥칠 수는 없잖아. 물량을 뺏깁니다. 절반을 뺏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일요일날 00시 40분에 두산 로보틱스 교육해드리면서
27일 날 거래만 수반되면 들어갑니다. 했더니 거래가 빵빵 터져주네. 왜? 시간에서 3% 오르고 끝났거든요. 거래가 빵빵하게 터져줘요. 어유 땡큐 이쁘다. 그 녀석 참 멋들어지네. 그렇게 해서 27일 날도 5통 그리고 8통의 문자가 추가적으로 나간 이후에 89,100원 찍고 밀려 내려올 때 차익 실현. 여기서는 조정이 깊었어요. 그래서 87,800원부터 해서 전량 차익 실현. 얼마까지에? 86,400원. 평균 얼마? 87,300원의 전량 차익 실현. 아니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20일부터 들어가서 전량 차익 실현 2번, 3번의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절반 차익 실현 1번. 지금은 제로 베이스에서 87,300원에 정리했으니까 화요일 날 훅 밀렸다가 되돌리는 흐름에 안 따라붙고 우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대신에 수익 범위를 잡아내고 내일도 1,000만 주 터지면 들어갈 건데 막연히 1,000만 주가 아니에요. 얘는 더 좋은 게 있어요. 1,000만 주 정도의 흐름 정도가 아니라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수급의 특이점이 있어요. 수급의 특이점. 수급의 특이점. 수급의 특이점이라는 게 뭐냐면 뭐 이런 내용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됩니다.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이런 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재 가치에 대해서는 저평가라고 제발 얘기하지 맙시다. 성장주 끝내주는 성장이 나오니까 뭐 이 종목을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강력한 편입하십시오. 이런 거 다 떠나서 현실적인 거. 수급과 심리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수급이 없어요. 한번 외국인들이 변동성 매매 액티브 쪽이죠. 단기적으로 빵 들어왔다가 주가 폭등하니까 빵 팔고 나가버리는. 근데 그 배터리 정신 나간 애는 또 거기다 대고 얘가 또 38만 원까지 간다고. 아 미친 정신 나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갈 때 가더라도 지금 이 자락에서 갑니다가 어딨어. 그렇게 가는 게 어딨어 주가가. 수급 들어온지 확인해야지. 또라이도 아니고 그 녀석은. 그렇잖아요. 아니, 저보다 어려요. 2살인가 어려워. 근데 인간 같지도 않잖아. 방송 나와서 뭐 무슨 아무리 케이블도 아니고 인터넷 방송에 쌍욕이나 하고 앉아있고. 아유, 걔만 생각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양반 때문에 그냥 너무 손실이 크니까. 2차 전지 지금도 못 팔고 있잖아. 2조 원장에. 로봇 관련주 다 때려 팔라고 그래놓고 로봇 관련주 신고가 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뒷구녕에서 쥐새끼 마냥 숨어있고. 오늘도 선대에 나고 방송하면서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우리는 수익을 냈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시가총액 지금 9조를 넘겼었잖아요.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밑도 끝도 없이 뭐 집단에는 뭐 이게 이래 하니까 38만 원 겁니다. 에라이 갈 때 가더라도 거래가 수반되는 거 확인하고 그날의 기준을 잡아주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지금 영업이익이 15조가 나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가총액 37조이기 때문에 그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얼마? 영업이익이 15조가 나오는 종목이니까 순이익 13조라고 치고 130조까지 올라가더라도 PER 10배까지 올라가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 다만 이제 오버슈팅이다. 완성차 업체의 PER은 6배에서 8배 사이에 움직였다. 오버슈팅 나올 때가 8배에서 12배 사이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100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대비해서 뭐 250%. 그런 계산에서 이제 얼마 움직일 수 있다 하면 좋은데, 물론 그 계산 방식도 되는 거긴 하겠죠. 뭐 성장주니까, 영업이익에 20배를 곱해. 아휴, 나 정신나. 그런 애들 누가 진짜 안 잡아가나 모르겠어. 정신 바짝 차리게 곤장이라 좀 때려야 되는데, 그런 애들. 속지 마시고 그런 애들한테. 내 소중한 자산을 그냥 아무렇게나 한강물에 던져버릴 거예요? 3년 후면 뭐 이거 500% 올라가니까 지들 집 팔아서 하라고 그래. 지들 집 팔아서. 이 새끼 2차 전지 막 밀리니까 핑계대는 게 아이고 지금 만화님이 그만 사라 그래. 에라이 책 팔아먹고 그 다 팔아먹고 해놓고 뭔 개인 투자자분들 그 피눈물 나게 해놓고 몇몇의 추종자들 광기 어린 추종자들 그거 광기 어린 얘기했다고 EBC
경제 채널 다 탈퇴하라고. 에라이, 아이고, 참. 하여간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 거대로 수익의 기준을 잡읍시다. 자, 보세요. 15일 날 기준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신성 델타테크도 있습니다. 2,400개 종목에서 3종목 뜬 거예요. 과감을 한 게 아니라 딱 뜬 것만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얘는 얼마? 89,100원까지 가죠. 89,100원. 얘는 이제 오늘 움직여서 19만 원대. 그 얘는 한 뭐 4만 몇천 원 갔었나? 뭐 이런 애들은 잘 안 봐요. 뭐 똑같은 뭐 50보, 100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친구들은 안 보는 이유가 변동이 쭉 뻗어서 뭐 18% 올라갔다가 쭉 밀려서 14% 밀렸다가 또 쭉, 에휴, 쓰레기들도 아니고 그런 변동률에서는 대처가 안 돼. 냅두니까 더 가더라? 어떻게 고점 대비 14%씩 막 밀리고 12%씩 밀리고 9%씩 밀리는데 차익 실현 혹은 손절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런 변동률은 그나마 제한적이에요. 매번 나오는 변동률이 아니야. 그런 거는 어쩌다 한번 나오지.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형성될 수 있는 1조 이상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오전 옮겼고 얘는 이제 1938만 주짜리에 19만 주니까 얼마에 4조 가까이 막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어제까지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약을 올렸죠. 약을 올렸다 표현해야 되나?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신고가 내고 있는데 왜 레인보우 붙들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옮겨가십시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27일 날 두산 로보틱스 89,100원 찍고 밀릴 때 87,800원의 전량차익 실현을 하고 기준이 있어요.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15% 이상 밀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 우리는 매직 계산기를 활용해서 차익 실현한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딱 현금 비중 확보해 놨더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래가 빵 터집니다. 채널 돌리면 정신 나간 애들 뭐라 그래요? 전일 대비 거래가 20배 터지면 터진 겁니다. 이런, 난 참 피곤해. 거래 터졌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오면 된다.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오려면 1,000억 이상 거래가 터져야 돼요. 장이 좋으면요 2,000억. 진짜 미친 듯이 장이 좋으면 4,000억, 5,000억 터져야 겨우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20위 안에 거래대금 최상위 들어오고 양봉일 때 들여다보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여기 도박장이야? 맨날 뭐 하루에 5%, 10%, 20% 수익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래가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도 수반되고 또 그 종목에 어떤 종목이든 이슈가 불거져서 명분이 생겨서 움직일 수 있는. 결론은 두산 로보틱스 46,000원, 그 다음날 49,500원, 신성 델타테크는 37,000원에서 뭐 그 다음날 43,700원이네요. 그죠? 그리고 리노공업 17만원, 이거 어제 신고가 나왔죠? 19만원대 중반을 넘겼죠? 그리고 이제 뭐 28일날 좀 눌리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 기준에 우리가 거래대금 1,000억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사실은 1,000억 이상 터져 있는 상황인데, 교육을 위해서 이제 1,000억이라고 기준 잡고, 9시 10분에 10%, 9시 30분에 20%, 10시에 30%, 기준 거래량에 이런 식으로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그러면 200만 주면 얘는 1,000억을 넘긴단 말이에요. 왜? 5만 원대 종목이니까 200만 주면 1,000억 넘기죠. 그러면 200만 주에 10%, 20%, 30%니까 9시 10분, 30분, 10시에 10%, 20%, 30%, 20만 주, 40만 주, 6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돼. 근데 20만 주 육박하고 40만 주가 아니라 100만 주를 넘겨 벌써. 그럼 결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릴 때 양봉이죠. 그럼 여기서 사는 거야. 이날 16%인가요? 얼마 올라갔지? 20일 날 19% 올라갔나? 하여 무지하게 올라가. 그러고 나서 꺾이면 그럼 그때 차익 실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응?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20일 날 54,000원 5.06% 포착되고 나서 쭉 뻗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 땡큐 합니다. 21일 날 또 공략하세요. 700만 주 기준 거래량 잡습니다. 왜? 900만 주 터진 종목 곱하기 80%의 비중. 그러면 900만 주 터진 날에 거래대금 수준으로 올라와요. 그럼 그 정도 거래대금이 터지고 양봉이면 최소 시초가 대비해서 5에서 10%의 변동률이 위로 나옵니다. 시초가 대비입니다. 전일 종가가 아니에요. 시초가가 강한 애들은 어차피 이제 강보합 이상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움직일 때 시초가 이상으로 움직이면 나오는
흐름이어야지 전일 대비해서 뭐 무슨 의미가 있어. 결론적으로 21일 날 59,800원 2.22% 포착되고 나서 22일 날은 조금 멈춰져 있었을 거예요. 400만 주 터지고. 그리고 이제 22일 날은 거래량을 600만 주로 좀 낮춰드렸어요. 낮춰드린 이후에 보란듯이 940만 주 터지면서 거래대금 2위, 3위, 뭐 4위, 5위 왔다 갔다 했나요? 신규주 때문에. 어쨌든. 결론은 600만 주의 10%는 60만 주, 그리고 120만 주, 240만 주인데 벌써 이렇게 터져요. 이게 12%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로 올라갈 때 이미 거래 터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편입이죠. 보합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 그럼 2, 3% 편입하고 이때가 한 12% 올라오고 꺾였을 거예요. 응? 전량 차익 실현이지. 그리고 이제 재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잡고 62,900원에 포착이 되고 여러분들 선배분들 수익 고맙습니다.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나오고 23일 기준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1000만 주 기준 거래량 설정 잡아드렸어요. 66,900원. 개당초에 빵 뻗어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꺾여버렸죠. 아쉽게도. 그리고 24일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기준에 800만 주 얼마였어요? 800만 주죠. 800만 주 터져라 그랬더니 1000만 주 가까이. 800만 주의 10%는 얼마? 80만 주, 160만 주, 240만 주인데 조금씩 못 미쳐요. 못 미치는 과정 속에서 흐름이 나오다가 결국은 빵 터지면서 거래가 크게 터집니다. 결론은 요 자락에서 다 편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날 16% 올라가고 종가가 15.71로 끝나. 여기서 절반 차익 실현했죠. 세 번째 차익 실현입니다. 전량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절반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또다시 변동폭이 확장되죠. 어떻게? 월요일 날 기준에 두산 로보틱스 보십시오. 800만 주 기준 거래량 또 설정해 드립니다. 시간에서 추가 급등 나오면서 77,000원에 끝났습니다. 갭 상승 나오고 강세를 띨 겁니다. 27일 날 개장 초에 3% 뜨고 시작하고 76,800원 편입의 기준, 검색계 77,500원 캡처의 기준 뜬 가격 캡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주 이상짜리는 최대 10%, 특별한 경우 15%까지 따라 붙는다의 기준인데 계속 치고 가죠. 계속 따라 붙죠. 그리고 나서 89,000원대에 형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 꺾여져 내려와 그럼 그때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때. 결론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방금 이제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과 함께 맨 끝부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27일, 그 다음에 28일 어디에서? 28일. 27일 날 이런 수익 범위가 쭉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27일 날 800만 주 공략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일요일 날 23시에도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77,500원, 그리고 얼마까지 가요? 포착되고 16.93. 그러니까 77,500원이 아니라 76,000원대 포착이 된 거고, 좌우 고점 89,100원 찍고 탈퇴 신호가 나온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87,800원부터 차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노선은 86,400원입니다.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평균 87,300원 차익 실현. 고가 넘길 때 못 쫓아간다. 15% 이상 안 따라 붙는다. 지금 현재 주가 87,600원이다. 결론은요, 무너져 내리죠. 윤정두가 차익 실현하라고 그러면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예요. 윤정두가 매수하라고 그러면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윤정두가 문자를 막 10대통씩 보내면 이건 무조건 사라는 거구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설정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지금 얘도 똑같아졌어요. 뭐가? 수급이 그래도 외국인들 기관들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드렸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누적적인 외국인 수급이 일부 있었는데 한 방에 27일 날 110만 주를 때려버립니다. 우리가 27일 날 얼마 올라요? 이게 19% 올라오죠. 89,100원에서부터 저렇게까지 곤두박질을 친 거예요. 윤정두는 분명히 87,800원의 차익 실현 다 해드렸어.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윤정두는 어떤 종목을 얘기해도 할 자격이 있는 거야. 이렇게 훌륭한 윤정두야. 2차전지 최고점에 다 팔아. 또 두산 로보틱스 이날 최고점에 다 팔아. 그러니까 이날부터 해서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절반, 이날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한 이후에도.
그리고 이날은 저점에서 돌릴 때 욕심쟁이야? 두산 로보틱스 얘를 또 사? 레인보우 로보틱스 5% 샀는데 개당 초에 저점 대비 9% 올랐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9%까지 갔어요. 결론적으로 내일 포기할 거냐? 아니에요. 얘가 터질지 레인보우가 터질지는 저도 봐야 돼. 둘 다 터질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2차 전지 할 때에 2차 전지 비중 50% 이상까지 확대했었죠. 그 배터리 아저씨 그 정신 나간 애처럼 분산 투자 정신 나간 애지. 애널리스트 했다는 애가 그게 어떻게 분산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몰빵인 거지 2차 전지에. 그럼 개인 투자자한테 ETF 상품 사라고 그래야지. 수수료 좀 나가더라도. 지가 꼽아주는 종목 사지 정신. 아이고. 어쨌든 내일 레인보우나 두산이나 이렇게 있을 때 비슷한 조건이면은 두산으로 들어갈 거고, 또 레인보우는 절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들여다볼 거고, 비슷한 조건이면 뭐 둘 다 뭐 병행하면서 대처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를 왜 그렇게 보냐면 연기금이 때려 삽니다. 근데 연기금이 그냥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음모론을 좀 얘기하면은 얘네 웃기지도 않은 거야. 아니 왜 연기금이 얘네만 사야 되냐고. 신규 상장주 최근 60개의 기준에서 상장 첫날부터 외국기관 때려 파는데 연기금만 산 종목은 예뿐이 없어요. 상장 첫날 다 때려 파는데 외국인도 팔아. 기관도 속된 표현으로 막 때려 팔아. 특히 기타 법인에서 다 팔아. 근데 기타 법인의 물량바지도 아니고 얘 연기금이 왜 여기서 한 창구도 아니야 여러 창구예요. 왜 여기서 연기금이 내리 이렇게 사야 되는지. 이게 지금 누적적으로요. 연기금이 산 게 얘가 주식수가 6,480만 주입니다. 6424 4% 가까이 산 거예요. 4% 가까이. 아무도 안 산다. 투신이 5만 주 이게 산 거야? 관망이지? 아무도 안 사. 기타 외국인은 그냥 토마스 와타나베? 이런 게 기타 외국인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외국인들은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든 뭐가 됐든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 자격을 택한 쪽. 이거 굉장히 센 거예요. 연기금이 사니까 좋아. 그게 아니라, 윤정도는 아예 음모론을 피잖아. 두산하고 뭔 관계 있어? 응? 현 정부, 현 금융당국이 두산하고 뭐 관계 있는 거야? 그냥 두산이 좋아서 그냥 연기금이 샀다? 두산이 어떤 면이 좋아서? 로보틱스가 뭐가 좋아서? 어떤 면이? 로봇 관련주가 좋은 거면은 레인보우도 사야지. 레인보우는 안 샀어, 연기금이. 개뿔이나. 얘만 때려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면 좋은데, 그냥 연기금 지분 높은 종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종목은 외국 기관 쌍끌이가 많아요. 근데 얘는 상장 이후에 외국인 기관 다 때려 파는데 연기금 혼자 사. 11월 달 들어서면은 이제 일부 다른 모습이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기관은 연기금만 때려 산 거예요. 일부 다른 모습이 보여졌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쌍끌이로 160만 주 들어왔다. 유통 물량도 없는 애가 70.62%가 대주주고 1.34, 그 당시 기준은 2.34%가 외국인이다. 근데 개뿔나 외국인이 하루에 100만 주 까고 나가는데 얘는 그냥 연기금이 때려 사. 죽어라고. 야, 희한한 흐름이에요. 이거 농담이 아니라 음모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얘만 사. 이유가 뭐냐고. 연기금 담당자 나와서 얘기 한번 해보라 그래. 얘만 왜 사냐? 운영 전략상 얘가 좋은 것. 그러니까 얘가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해봐.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가 안 된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 사실상 뭐 시가총액이 큰 애들은 얘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니까 그건 이해를 해.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돼서 얘를 사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하이닉스만 좋아 보인다고 삼성전자를 안 사요? 살려면 둘 다 사야지. 신규주들은 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다 주, 그럼 다 사야지. 그런 관련성 있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금 말같지도 않은 그 배터리 이런 정신 나간 애들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연기금이 때려 사는데, 연기금이 얘가 유통 물량 없어서 연기금이 사지를 못해서 헛소리하고 자빠. 이게 얘가 지금 75%의 대주 지분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보호해서 풀리면 조금씩 물량 나올걸요. 이 물량이 외국계인가요?
어찌됐든 이쪽하고 뭐 에코프로 외에 이렇게 있고 그러면 뭐 나올 물량이 아니다. 예를 들면 안 나온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75%가 잠긴 물량이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빵빵빵 갈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 그렇게 따지면 얘가 희한한 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주주가 80% 외국인이 10%예요. 대주주 81% 외국인이 10.2. 그럼 기간까지 합치면 얘는 뭐 유통 물량도 없는 거야. 90% 이상 91%라. 그렇다고 얘가 주가가 시세가 막 미친 듯이 막 쭉쭉쭉 올라갑니까? 안 그래. 오히려 저는 얘가 미끄러져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성장성이고 나발이고 펀드멘탈이 아직 검증이 안 됐는데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안 빠질 뿐이지. 카카오페이 볼까요? 카카오페이에 공식적으로 유통 물량이 3%예요. 박살나 있죠. 어디 주식 개뿔도 할 줄 모르는 배터리 선대인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잖아. 카카오페이 24만 8,500원이 고점이에요. 1억 3,400만 주짜리입니다. 시가총액이요. 24만 8,500원 곱해주면요. 33조를 했던 애예요. 33조. 걔가 지금 6조 2천억으로 까져 있어요. 83%가 주요 지분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 병행해서 놓고 보시면 그러면 얘 유통 물량은 3%예요. 이론상 3%입니다. 주가 올라가면 뭐 차익 실현으로 나올 수도 있지. 이 80% 비중에 이제 외국인들 비중이 있죠. 저기 있는 40% 중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외국계가 34.31이잖아요. 그러면은 6% 정도, 5.7%가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88.7 플러스를 해주면은, 아까 몇 퍼센트로 해서 5.7이라고 그랬죠. 5.7이면은 88.89%. 대주주와 외국인이 89%, 그리고 기관 물량. 그러면 정신 나간 애들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얘하고 카카오페이하고 걔하고 비교하냐고. 아이, 또라이. 내가 볼 땐 그 아주 선대인하고 배터리 도망간 구형이 없어도 그러고 앉아 있다가 공매도 핑계도 헛소리하고 앉아 있다가 얘 상장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비이성적으로 이제 변동이 나오고 위로 가다 보니 아주 목소리 키워가면서 38만 원 한다고 아주 나쁜 놈들이지. 못 간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따지면 카카오페이는 왜 못 가냐고. 왜 작살났냐고. 펀드멘탈이 안 되니까. 그럼 막 별의별 걸 따진다고 막 얘는 뭐 실적이 없는 애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바로 막 욕해가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멀쩡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떻게 멀쩡한 애예요. 제가 프리미엄이 지금 상상을 초월하지. 지들보다 똘똘한 윤정두보다도 똘똘하고 선대인 박순혁이보다 똘똘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아무도 안 사. 기타 법인과 외국인 기타 외국인만 사. 기타 법인 누구야? 기관 투자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뭐 일반 법인 그런 쪽이 기타 법인이에요. 삼성전자 거기도 기타 법인. 기타 외국인 그 얘기했잖아. 왓다나베 뭐 노무라 뭐 스티브 그리고 존 레논 이런 애들이 다 기타 외국인이야. 자격이 없는 일반. 그 자격이라는 거는 기관 투자자의 자격을 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 일반 투자자. 그럼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단 한 군데도 매수하는 데가 없는데 연기금이 얘를 사야 되는데 유통 물량이 없어서 사질 못해서 불쌍하니까 200주씩만 주자고 에라이 확 그냥 쓰레기들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개인들을 골탕 먹이고 개인 투자분들을 손실을 나게 하면 되겠어요? 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얘의 기준은 어떻게 잡았어요? 하루에 거래량 1,0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루 정도, 뭐 이틀, 뭐 하루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서 변동성이 확정이 된 적이 있긴 한데 미친 듯이 한 방에 다 나가잖아요. 뭐 같은 애들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뭐 창구 동향 확인해 보면 되지. 그거 하나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 떠들어댄단 말이야. 그 나쁜 친구들이. 이거 내일 아침에 확인해야 돼요. 아, 내일 아침에 아니구나. 어제 거 보는 거죠? 어제 팔고 나갔으니까. 아, 오늘 팔고 나간 건가? 어제 들어오고 28일 나갔으니까 이거 아침에 봐야 돼. 아침에.
그러니까 신한금융투자에서 뭐 매도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아침에 7시 넘어서 보면은 창구 동향이 나옵니다. 그때 돼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7일 날 순매수의 상위가 신한이었잖아요. 오늘 상당 부분 까고 나갔네. 하루 만에 차익 실현 이빠이 했네. 얼마나 땡큐했겠어 얘는. 그 단타 치는 애 물량바지를 시키면 되겠냐고. 얘를 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 아무리 뭐라고 아까 그랬다고요? 그 3%에서 명대표 명민준 대표가 뭐 한 얘기가 광신도라고 했다고 그랬나? 광신도인 거지. 정신 바짝 챙기세요. 만약에 지금 박순혁이 옹호론자 있으면은 정신 바짝 챙기시라고. 여러분들 돈이야. 응? 내가 볼 땐 얘네들 그냥 태극기 부대인 거야. 순진한 분들 그냥 옆에서 꼬셔가지고. 응? 아니 얘가 오르기 위해서는 펀더멘탈이 있어야 되고요. 펀더멘탈을 메이저들이 인정해줘야 되는데 메이저가 단 한 명도 인정을 안 해주고 있고. 그럼 메이저가 수백 군데 메이저가 다 잘못됐다는 거야? 그 박순혁이나 선대현이 논리가 그거잖아요. 메이저들이 2차 전지 안 사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못된 행위라고. 왜 안 사주냐고. 이렇게 좋은 회사들인데 미친 정신 나간 지들 집 팔아서 사라 그래. 응? 농담하는 게 아니라요. 얘의 기준에 어떤 설정 범위가 없죠. 그러면 이런 걸 놓고 보는 거예요. 매도와 매수의 기준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관여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10%도 안 됐단 말이야 이날도. 그 관여도에 대한 범위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갑자기 뭐 두산 로보틱스 설명하다가 제가 흥분을 했는데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그 저 못된 애들 때문에. 지금 개인들의 거래대금 점유율 비중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58.78%예요. 이건 뭐냐면 시스템 거래를 통한 부티크 애들 이런 애들이 매수 온 디바이스 같은 종목군들 화요일 날 월요일 날 변동성 확장됐었잖아요. 심텍도 그렇고 리노공업도 그렇고 걔는 시가총액 조단위.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또 시가총액 2천억짜리 이런 종목을 매수 대주주 좀 빌려서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가총액 2천억 3천억짜리를 거래대금 2천억 3천억 만들어요. 내 집은 안 해요. 계속 그냥 매수매도만 하고 있으면 알아서 달라붙어서 윗방향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수익 부분이 굉장히 짭짤하단 말이에요. 거의 무위험으로. 그게 나름 선진기법이라고 해서 그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관여율을 좀 놓고 보는 건데 유가증권 시장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거래 대금에 대한 비중이 58%입니다. 그러니까 소형주 위주로. 그리고 선물 시장은 완전히 달라요. 선물 시장은 외국인들 기준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 매수와 매도의 계약, 순매수만 보지 마시라고. 항상 보면 방송 보면 외국인이 7,500계약 매수했네. 외국인이 한 명이라고. 그리고 이게 순매수의 기준이 아니야. 해지 물량이라니까. LP 그리고 해칭 전체의 거래의 대부분이 다 외국인이 하죠. 파생시장의 이제 그 매매 기법 자체를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의 역량이 아직 제한적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LP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제 거래소에서 수수료 부분을 따로 별도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외국인들이 이제 파생 기준에서 다. 그래서 이 점유율이라는 게 있어요. 결론은 이런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처럼 개인들이 비중이 58%씩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예 소형 잡주처럼 외국인 기관의 가장 많은 점유 그 거래 대금의 뭐 매수의 기준으로 놓고 따질 때 비율이 얼마? 10%가 안 나왔어요. 이날도 1290만 주예요. 일반적으로 하다못해 뭐 시가총액 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28%를 개인들에게 떠넘겼거든요. 28%를 올해 들어서 또 변동이 확장됐을 때 그런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도요. 이 예를 들면 이 90만 주의 거래량에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 보세요. 35만 주죠. 거래대금 비율 부분이 굉장히 높아요. 뭐 요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매도 대차 쇼커버닝들
헛소리들 하지 말라 그래. 그거 얼마 비중 되지도 않아. 에코프로가 무지하게 많은 비중인데 그게 6.5%뿐이 안 돼요. 6.5%가 14배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는 규모가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오늘 1.2% 들어올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그리고 최근에 위메이드 지금 7% 8% 매수했는데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밀려있죠. 7% 8% 매수했는데 무슨 기껏 해봐야 6.5% 공매도 나온 게 그게 무슨 주가에 영향을 준다고 호들갑을 떨고 개인 투자자분들 현혹시키고. 아니, 결론은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방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교육을 추가적으로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왜 두산 로보틱스에만 이 수급이 들어오느냐. 당분간 연기금의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면 계속 상방의 매수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응? 무조건적으로 뭐 단기 과열 지정 내고 투자 경고 들어갈 그런 변동이 아니라 얘가 오히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는 가볍잖아요. 응? 그 이제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기관들 관여도가 얘도 거의 외국인들 기관 관여도가 거의 제한적이에요. 없어요. 근데 주가는 이제 위로 움직이는데 거기에 일정 범위의 순매수의 누적 순매수의 일정 범위. 그러니까 꼬박꼬박 매수매도의 그 시스템 매매 당연히 붙어 있는데 꼬박꼬박 연기금에서 저런 식의 매수를 넣어주고 있다. 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와닿으시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유료 정회원님들의 경우는 윤정두를 신뢰하니까 과금해서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이걸로 뭐 현혹시키는 게 아니라 상장 이후에 연기금의 이 추이 추세의 부분이 과할 정도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특이하게 2,400개 종목에서 거의 유일하게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지금 뭐 보도자료에서도 나와요. 뭐 두산 로보틱스 연기금이 집중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도 나오는데 그 의도가 뭔지 설마 옛날처럼 네트로렌트 같은 종목 연기금이 주가 조작한 거지. 연기금이 때려샀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뭐 시가총액 600억짜리를 그 당시에 백화소 그런 가짜 백화소 사태가 터지는 그런 종목에 연기금이 맹신적으로 걔를 5% 이상 사면서 주가들을 올려놨었거든. 아모레퍼시픽 K탑 30 만들 때에 외국인 팔고 기관 파는데 시가총액 6조 시가총액 12조짜리를 연기금만 때려 사서 주가를 더블로 만들어요. 그것도 바닥 더블이 아니라 고공행진하고 있을 때.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PER이 60배, 70배, 80배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정상인 것처럼 얘기하고 중국 관련주라고 포장을 하고. 하여간에 뭐 예전 얘기까지 소환해냈는데 연기금의 이런 그 수급 강도 엄청난 물량은 아니지만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종목에 4%에 가까운 매수를 하고 있고 이게 단기적으로 나올 물량으로 안 봅니다. 연기금의 성향상. 뭐 나온다면은 뭐 피해가면 되는 거고. 이게 꾸준히 들어온다? 꾸준히 들어온다? 오버슈팅 제대로 날릴 수 있죠. 근데 왜 두산그룹만? 두산그룹하고 뭐 지금 이번 정부 친한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러한 특징적인 수급이 있다. 그거 하나 정도는 더 보자. 펀드멘탈은 검증받아야 될 정도로 프리미엄이 높고, 그리고 지금 뭐 로봇 관련주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느 종목이든 다 똑같은 위치이고, 그리고 이쪽이 강하다 보니까 레인보우도 한 번쯤은 1.2%의 그 수급에 19%까지 추가 강세를 띈 거였고, 여기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수급이 뭐 조금 더 유입돼 주면 땡큐하고요. 수급이 유입되지 않는데 거래대금만 터지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소 300만 주에서 500만 주, 두산 로보틱스는 1000만 주 전후의 물량이 터지고 양봉이면 추세 추이는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 2차 전지의 올해 들어서의 오버슈팅처럼. 뭐 14배까지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놓고 봅니다. 그래서 정점 인식이 잡히면 무조건 윤정두가 정점입니다. 매도 끝. 당분간 보지 마세요. 혹은 앞으로 보지 마세요 하면 그걸로 끝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옆집에 가면 뭐 얘 끝내주니까요. 로봇주, 뭐 끝내줄 거야. 로봇주가요. 대부분 프로가 그렇잖아. 오늘 로봇주 움직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봇주가요. 그러면서 보도자료 막 신문기사들 긁어와가지고 이게요? 있잖아요? 끝내주는데요? AI가요? 어쩌고저쩌고. 지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 다른 분들이 써놓은 거 훔쳐온 거죠. 그래 놓고 기술적 분석을 아예 못해. 그냥 뭐, 이렇게 갈 거예요. 그 펀드멘탈이 안 나오는 애의 목표주가를 어떻게 설정해? 응? 난 그게 신기해. 막 그냥 영업이익의 20배를 막 넣어놓고 화장품주는 원래 PER이 80배예요. 이런 헛소리를 해야 되나? 아니잖아.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은 종목군들은 펀드멘털 대비, 성장성 대비, 뭐 실적 대비 얼마까지 가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철저히 대처하자. 그렇게 됐을 때 그 수익 범위는 상상을 초월하게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설정하시고 들여다보시면 무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차트 일봉에서부터 말할 자격이 있죠. 말할 자격이 있어요. 이 정도는. 이거를 여기서 보여드릴까? 여기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게 일봉이에요. 이게 56,000원대. 이게 여기야. 이 위치가 방금 위에 화면 보이시는 이 화면 있죠. 샛별형 떴습니다. 이 화면. 이 화면이 요게 여기. 여기. 얼마예요? 그 이후의 흐름에. 거기에 여기서 최고점에 아까 문자 보여드렸죠. 전량차익 실현의 문자. 그게 뻥이면은 우리 고객분들이 가만히 계시겠어? 지금 VVIP 방에 올려놓은 그 부분을 볼까요? 27일 월요일 날 전량차익 실현 문자 나가는 거? 자, 봅시다. 그냥 뭐 기분 좋아서 매도, 기분 나빠서 매수. 뭐 그게 아니야. 명확해야 돼. 그렇게 해서 전량차익 실현을 윤정두가 올려드리는 기준 놓고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1%뭐 12만 6천 원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부터 해서 여기 있잖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12만 5,400원에 뭐 편입이야, 차익 실현이야, 뭐 어찌됐건. 여기 어떻게 됐어요? 단기 5%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준 87,000 현재 600원인데 목표 주가는 상향을 10만 원으로 합니다. 다만 장중 고점 89,100원 대비해서 1.5% 밀려 내려오면 87,800원에 개별 기준에 50% 차익 실현하시고 86,400원에는 무조건 100%. 그럼 평균 두 번 나눠서 매도한다면 87,300원의 차익 실현. 아주 신들린 매도 차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매도를 하는 이유, 기준, 또 우리는 이렇게 매직 계산기를 활용해서 고점 대비 이렇게 밀리면 오버슈팅 자락을 얼마? 15% 이상을 오버슈팅으로 본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거기에서 양봉이면 안 판다. 양봉이면 왜 팔아? 고점 대비 1.5, 3% 밀리는 게 쉽게 밀리는 것 같아요? 센 놈들은 안 밀려요. 근데 얘는 이날 77,700원까지 밀립니다. 89,100원 찍고 77,700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끝났어. 그럼 2차 전지처럼 7월 26일처럼 최정점이어서 이제 두 번 다시 안 볼 자리냐? 그러진 않아.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거기에다 연기금 수급 보여드렸잖아. 얘기하는 게 어려워?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윤정도가 얘기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많이 어려운 건가? 어려우시면 이렇게 봐, 그냥. 이렇게. 요거 말고, 요거. 요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문자 하루 이틀 나가서 수십 통이 나갔잖아. 편입, 전량차익 실현, 또 재편입. 센 놈들은 밑으로 안 밀려요. 밀리는 순간 그건 약하다는 거지. 센 놈들은 밑으로 안 밀려, 어지간해서.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고 다시 비슷한 구간에 또 사는 거야. 그 짓거리를 왜 하냐? 냅두면 더 가는데. 아니 그럼 고점 대비 3% 밀리고 5% 밀리고 7% 밀리는데 안 팔아? 냅두면 가? 그거는 진짜 펀더멘탈이 좋은 애들 얘기고. 얘기했잖아요.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되는 애들은 그렇게 못한다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에서 동영상 다 보시고 말 바꾸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확인하셔서 수익 잡아내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이 수익을 못 냅니까?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너 내일 하겠다. 지금 바로 해서 수익을 내셔야지.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잠 못 주무시는 이유가 뭐야? 계좌가 18호겠지. 내일 당장 돈 빼가지고 우리 딸내미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데 마이너스라서 팔지도 못하고 환장하겠지. 빨리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해서 내일 아침부터